우주 BIM 다담 미래 학습관에 대해 발표하게 될 3조 발표자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크게 발표 과정을 전반부 사전 준비 과정과 초기 작업 단계, 그리고 구조 모델링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부는 건축 모델링과 간섭 검토 및 시각화 과정을 준비를 했고,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파트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전반부 과정입니다. 먼저 일단 프로젝트 소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레빗으로 설계를 한, 이제 모델링을 한 다담 미래 학습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치한 이제 건축물입니다. 2023년에 완공돼서 따끈따끈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제 최첨단 에듀테크라 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그런 AI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는 건축물입니다.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도면을 가지고 실시 도면 같은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프로젝트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정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원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정된 것 중에서도 최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정하고자 했던 저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은 형태라든지 좀 적당한 스케일, 그리고 단순한 인면을 최대한 살리고자 이 세 가지를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프로젝트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일정은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 전체적인 달력에 저희 6가지 과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부터 사전 준비, 구조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후반부 작업인 건축 모델링과 간섭 체크 및 시각화, 발표 준비까지 해서 오늘 29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계획 같은 경우도 달력에서는 크게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했다면 일정 세부 계획에서는 일자별로 관리를 해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역할 분배 같은 경우는 위에 두 분이 최대한 구조 모델링을 끝내시고 나면 나머지 밑에 세 분이 건축 마감에 달라붙어서 준비를 하고, 구조 모델링이 끝난 대로 다 같이 건축 마감과 시각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다 같이 유동적으로 좀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활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초 작업 같은 경우는 CAD와 이제 QGIS를 이용했는데, 아까 앞선 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CAD 같은 경우는 저희는 도면 정리를 하고, QGIS 같은 경우는 쉐이프 파일을 불러와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런 CAD와 QGIS에서 이용했던 정리되었던 걸 가지고 레빗과 라이노로 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진행된 모델링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팀모션, 그리고 나비스워크를 통해서 시각화를 표현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카카오톡과 이제 여기 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파일을 공유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작업 같은 경우는 먼저 조장분이 이제 중앙 서버와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중앙 서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조원 각자의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파일을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해서 저는 굉장히 이걸 조원들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프로젝트 초기에 설정해야 할 이런 공통적인 값들이 미리 설정해놨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시 바로 로드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도면 정리랑 업로드를 좀 일부러 발표에 길게 넣었는데, 다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학생이어서 실시 설계 도면 같은 걸 가져오면 외국 참조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한 번에 묶여 있거나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안 되고 애매해서 강사님한테 여쭤봐서 확실한 답을 찾아가지고 모두가 좀 공유해서 학교 가거나 실무에 가셔서 좀 잘 쓰실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 정리는 레빗 작업 시 필요한 각 층마다의 도면을 나누고 레이어를 정리해서 효율적인 레빗 작업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참조가 걸려있는 도면인 경우에는 층별 도면들이 합쳐져 있어서 도면마다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저희 조는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CAD를 실행해서 명령어 XRF 외부 참조 기능을 실행을 하면 여기서 창에 보면은 상태의 로드됨이 있고 상태가 찾지 못함이 있습니다. 로드되어 있는 건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고, 찾지 못하는 파일은 분리를 시켜줘서 4번 항목에 보면은 XRF 창에서 정리가 완료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 정리된 거 보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5개로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하나로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버킬로 이제 겹쳐져 있는 객체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퍼지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객체들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용량을 줄여주고 작업할 수 있도록 좀 용량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락을 통해서 도면들 하나하나 이제 CAD 파일로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CAD 파일 하나 키고 하나 복사해서 넣고 하는 것보다 블락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블락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바탕화면에 따로따로 파일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익스플로드를 해서 객체를 다 분리시킨 후에 레빗에 중심 대 중심으로 불러오면 도면들을 원점에 맞춰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레빗에서 좀 사용이 어렵거나 실무나 학교에서 사용이 어려운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들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불러온 거는 레벨 및 그리드를 통해서 불러왔는데 레벨 작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남측면도에서 단면도를 로드해서 단면도에 적혀 있는 이제 레벨을 참조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엘보우 기능을 활용해서 GL은 좀 내려서 확보해주고 AR 기능, 어레이 기능과 이제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레벨을 복사를 해줍니다. 이후에 그리드 작성은 건축 1층 평면도에서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되고 1층 평면도에서 평면도를 로드하여 그리드를 작성하고 그리드 명령어와 복사 명령어를 활용해서 레벨과 그리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남측면도와 동측면도에 가서 레벨과 그리드 간격을 이제 확실히 교차를 시켜줘야 되는 점도 이제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작성 같은 경우는 먼저 처음 도장분이 프로젝트와 그 중앙 서버와 템플릿을 관리하는 동안 다른 조원분들 도면 분석을 통해서 제로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가 바로 열리는 대로 제로 작성해서 도면을 참고해서 모델링 시에 추가 작성 도면을 분석해서 작성을 했고 아무래도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리고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추가 작성을 좀 진행하면서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끼리 통일한 게 구조 재료는 00으로 건축 재료는 01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패턴이 필요한 재료 같은 경우는 표면 패턴 전경해서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없으면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3D인 경우에는 초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델에서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패밀리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재료를 통해서 구조 패밀리 먼저 작성을 했고 저희는 규격이 같은 구조체인데 종류는 많아가지고 그걸 좀 통일해서 엑셀로 정리를 후에 종류를 줄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조 패밀리가 작성이 되는 대로 구조 모델링 팀이 구조 패밀리 가지고 바로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진행하고 있는 동안 패밀리 팀은 건축 패밀리 작성을 통해서 도면을 참고하고 모델링 시에 추가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패밀리 같은 경우는 구조 기둥, 프레임 기초, 그리고 뭐 벽 등을 진행했고 건축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일반 벽체, 건축 바닥, 커튼홀 원리형, 커튼홀 패널 등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구조 모델링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구조 모델링 작성은 이런 식으로 기초, 기둥, 벽체, 프레임, 바닥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후반부 작업입니다. 구조 모델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 모델링과 간섭 체크 및 시각화 등을 이제 준비했는데 건축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건물이 대각선이 들어가거나 경사진 커튼홀이 들어가서 큼직큼직한 걸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나머지의 건축 마감을 해결하고자 건축 외부 모델링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대각선 프레임 모델링 같은 경우는 먼저 일반 벽체로 작성을 진행한 뒤에 인면도에서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일반 벽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미연결 높이로 설정을 한 뒤에 크게 그어줍니다. 앞쪽에 파란색 컬러 칠해진 이제 프레임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인면도에 들어가서 인면도에 이제 깔려 있는 도면을 보고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프레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반 벽체 프로파일 편집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의 벽체의 양면에만 마감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4면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찾다가 여쭤보고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 모델로 작성을 하면은 마감재 방향이 4방향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의 수입을 활용해서 경로를 지정하고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3번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양면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부분은 4면이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곡선 프레임 모델링도 이제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일반 모델의 수익 기능을 활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 평면도에서 경로를 설정하고 이제 인면도에서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진행했고 생각보다 저는 일반 모델의 수입 기능을 좀 많이 써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면 버체 같은 모델링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큰 틀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 외부 마감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커튼홀이 위에 보면 대각선의 프레임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똑같이
벽으로 그냥 커튼홀로 사각형 단순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프로파일 편집으로 벽체를 수정을 한 후에 붙여주고, 커튼홀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편집을 하고 나면은 멀리언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이제 프로파일 편집하고 난 후에 멀리언을 추가로 작성을 해주고 이제 완성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외부 마감 경사 커튼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커튼홀이 기울어져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일반 모델이나 이런 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 매스를 활용해서 내부 매스로 작성을 한 뒤에 커튼 시스템을 활용해서 커튼홀 객체를 만든 후, 그리고 거기에 그리드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형 모델링 같은 경우도 앞선 조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는데, QGIS 쉐이프 파일을 통해서 이제 지형의 도로라든지 그런 걸 갖고 온 후에 정리를 해서 라이노에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바로 라이노에서 그래스호퍼를 활용해가지고 지형 작성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건물이 2023년에 완공이 되었고 수치 지형도 파일이 2021년도다 보니까 그 배치도랑 안 맞더라고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 지형이 된 부분만 이제 레빗 파일 쓰고 나머지만 좀 하는 식으로 라이노 객체를 사용하는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저희 대지 안에서 이게 레벨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막 그 계단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 계단이 있고 거기서 지형도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형 담당을 하시던 분이 지정점 레벨로 저희 대지 레벨에서 만들 때 모델링 했던 거에 전 배치 찍어가지고 지정점 레벨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정한 레벨의 정확히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레벨을 파악합니다. 계단은 정확하게 도면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레벨 값이 계단에 작성된 레벨 값을 지점점을 찍어서 레벨을 파악한 후에 그 점을 이제 지형의 표면 편집을 통해서 점 배치를 들어가서 그 점을 찍으면은 그 레벨 값을 입력하면은 그 레벨에 맞게 조정이 되면서 매스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안 돼서 제가 봤을 때 라이노에서 좀 정확하게 수정을 다 한 후에 그냥 레벨에서 안 건드리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모델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반 모델 수입으로 관람석 같은 경우 작성을 했고 앞에서 다 수입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성된 이런 건축 마감과 일반 모델 내부 매스를 다 통해서 간섭 검토를 했더니 저희는 몇 개 나왔지? 700개 나왔나? 400개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앞쪽에서 건축 마감을 할 때 좀 일반 프로파일 편집이라든지 정확하게 좀 도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섭이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섭 검토 같은 경우는 간섭이 발생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간섭이 발생되는 곳 개수를 정확하게 파일로 만들어서 외부 업체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시공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이후에는 도면화를 통해서 저희는 일람표 그리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순으로 작성을 했고,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평면도와 이런 인면도 모습을, 그리고 계단 단면도라든지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렌더링, 시각화 중에서 렌더링 파트를 나타났는데, 외부 마감과 실내 마감 작성이 끝난 후에 스윗 모션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 렌더링 모습이고요. 실내 렌더링 모습, 그리고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렌더링까지 말씀을 드렸고, 소감을 저희가 따로 페이지 못 만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분야가 저도 학생이기도 하고 다들 실무나 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팀워크로 모델링을 해보는데, 정확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협동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건축 분야에 나가서는 설계라든지 시공,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게 엮여 있잖아요. 설비도 있고, 설비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협업하는 거를 여기서 먼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레빗을 이렇게까지 저는 자세하게 실무 이렇게 만나서 거의 공짜로 듣는 게 진짜 정말 흔한 기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들 정말 이 기회가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사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